군사동원령이 시작된 유럽의 상황.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한 독일은 프랑스와 러시아를 동시에 상대하는 양면전을 피하기 위해 전투를 속전속결로 치러 전쟁을 빠르게 끝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를 빠르게 점령한다는 슐리펜 계획에 맞춰 병력을 서부 전선에 집중한 독일은 벨기에를 진압했고 프랑스의 수도 파리를 향해 무섭게 돌진했습니다. 서부 전선에서는 프랑스군과 영국 원정군이 힘을 모아 독일의 돌진을 저지하려 했습니다. 치열한 교전 끝에 프랑스군과 영국 원정군은 후퇴를 결정해야만 했고 독일은 목표했던 프랑스의 파리를 눈앞에 두고 마지막 난간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 난간은 바로 프랑스의 마른강으로 파리에서 30마일 떨어진 이 강만 넘으면 프랑스는 독일의 차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부 전선에서 독일의 승리가 거의 확실시 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동부전선에서 다급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가 독일의 북동부 지역인 동포르이센을 침공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동부전선에서 형성된 탐넨베르크 전투의 시작이었습니다. 서부전선에서 빠르게 승리한 뒤 철도를 이용해 동부전선으로 병력을 이동할 예정이었던 독일은 러시아가 예상보다 빠르게 침공해오자 당황했습니다. 이때 몰트케는 서부전선에서 2개 사단을 차출해 열차에 태워 동부전선으로 보냈습니다. 참고로 러시아가 침공한 독일의 동포르이센 지역은 몰트케를 비롯한 독일 군벌귀족들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지역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사수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부전선에서 병력을 차출하면서까지 동포르이센을 지키고자 했던 몰트케의 판단은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동부전선의 병력이 도착했을 때 이미 러시아와의 전투가 끝난 상황이었던 것이죠. 탄넨베르크 전투는 독일의 승리였습니다. 독일은 탄넨베르크에서의 승리를 만끽하며 영광에 취해 있었지만 마냥 좋아만 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독일의 전략을 떠올렸을 때 독일이 가장 먼저 점령해야 했던 대상은 러시아가 아닌 프랑스였던 것이죠. 탄넨베르크 전투에서 승리는 했지만 러시아를 완전히 제압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동부전선에서 전투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서부전선에서 전투를 치러야 했습니다. 서부전선에서는 한 곳에 힘을 집중해서 프랑스를 포위하듯이 점령한다는 슐리펜 계획이 진행돼야 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정해두었던 병력 비율을 변경하고 여기에 더해 동부전선으로 병력을 차출하기까지 하면서 기존의 공격을 담당했던 진영의 힘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사실상 슐리펜 계획이 엉망이 된 상태였죠. 공세력이 둔화된 상황에 부담을 느낀 탓인지 독일 육군 제1군은 예정했던 기동 코스를 변경하기까지 합니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연합군은 재빠르게 독일 제1군의 측면을 붙잡았고 보급로를 차단하는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병력 부족으로 제1군과 제2군의 연락이 끊기며 간격이 벌어졌고 독일군은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동부전선으로 차출했던 병력이 간절하게 그리워지는 시점이었죠. 결과적으로 동부로 보냈던 2개 사단은 동부전선과 서부전선 양쪽 어느 전투에서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프랑스는 여세를 몰아 파리에서 택시를 총동원해 병력을 전방으로 수송했습니다. 택시 부대가 끌고 온 병력이 합류하자 독일의 상황은 더욱 나빠졌고 위기를 느낀 독일은 결국 퇴각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마른강 전투는 위기 상황에서 독일의 진격을 극적으로 막아낸 프랑스의 승리였습니다. 프랑스는 독일군의 후퇴를 마른강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마른강의 기적이 전쟁을 완전히 끝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철수한 독일군이 완전히 물러난 것이 아니라 퇴각한 지역에서 방어태세를 갖추며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차 마른 전투 이후 연합군과 독일군은 서로의 측면을 포위하기 위해 기동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동전은 계속 반복되며 북부 해안선까지 이어졌지만 양측 모두 측면 포위에 실패했고 영불 해협부터 스위스 국경까지 기다란 참호선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때 형성된 전선은 이후 큰 변화가 없었고 전쟁이 끝나는 해였던 1918년까지 비슷한 모습으로 이어졌습니다.